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늘 밤에 가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먼저 그 수를 읽고 경호처장이 내가 걸어 나올게 라고 했는데 경호처장이 휙 하고 아예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사직서를요. 아주 최고의 수를 썼는데요.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최 대행은 바로 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경호처장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수일까요? 악수일까요? 고수일까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란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인권위에서 발언을 했고요. 인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협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호처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사표 수리까지 된 상황,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신 사저가 아주 위험하다. 오늘 저녁이 될 것 같다. 주말이 가기 전에 할 것이다. 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지는 않겠죠. 경호처장이 지금 사표 수리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인권위가 나선 상황에서 그뿐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판이 뒤집어졌다. 대박! 이제 우리가 이긴다라고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정윤길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요. 오늘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사표를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네네. 사표 제출의 의미는 무엇이며 사표 수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바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오전에 네. 그렇죠? 뭐 하루 사이니까 하면서 바로죠. 보통 이제 바로 하면 내자마자 아니 하루에 바로 처리를 하지, 그러니까 반려를 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엄중한 상황이니까 네. 이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네. 처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네. 의미로 뭐 오전에 내자마자는 아니고 오전에 냈는데 지금 이제 사표 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서 조사받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 사직서를 낼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는데 수리도 바로 할 거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미리 다 예정됐던 일일까? 아니면 갑자기 발생한 일일까? 뭐 이런 거죠. 우리 그 경호처장이 사표 내고 가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말리는데도 경호처장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대답을 해달라고요. 지금 정 변호사님께 우리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가서 조사 받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의논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직서 내는 것도 저는 의논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중이 최상목한테 전달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수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호처장이 되게 엄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이 공석이 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일까요? 불리한 카드일까요? 그렇다면 경호처장은 왜 이 시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왜 사표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대행은 바로 수리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좀 적어 주십시오. 정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공수처장 약간 좀 똑똑해 보이지 않는 공수처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번에 2차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야, 지난번에 좀 숫자가 너무 우리가 밀렸어. 그러니까 최대한 숫자 동원해. 몇 명? 그래서 한 1000명 넘게 동원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당시에 확실하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 경호처장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좀 빼. 그죠? 그래서 계속 경호처장을 불러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거죠. 당연히 지금 경호처장이 내가 좀 바빠서 어떻게 조사받으러 가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수처의 그 친구는 이걸 이제 명분을 삼아가지고 사실은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쳤을 거예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두 체포영장을 전 함께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를 간파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세 번째 출석을 거부하지 않고 갑자기 뭡니까? 출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겠다고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겠어요? 자, 16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경호처 지휘부 4명 신속 검거에 달렸다. 자, 그들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신속하게 검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5번 뉴스입니다. 체포작전 지휘관을 총소집하고 체포 계획을 논의하면서 2차 체포영장 시한이 설 연휴 전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수뇌부 4명을 신속하게 검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17번 뉴스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나옵니다. 공수처 이르면 오늘 윤 체포영장 재집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 재집행한다고 디데이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지 좀 봐주세요. 07시. 아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주신 기사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경호처장이 안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안 나와요. 그래, 그러면 체포영장 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 밑에 있는 지휘부까지 4명까지 전부 다 뭡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늘 밤에 가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도하려고 하는 인권위 수사, 불구속 수사 공고 등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되게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데리고 체포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먼저 그 수를 읽고 경호처장이 내가 걸어 나올게 라고 했는데 경호처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1번입니다. 체포영장이 아닌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휙 하고 아예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사직서를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주 최고의 수를 썼는데요. 악수가 아니라 고수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인권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얼마나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당황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을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000명 이상 동원하고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로 경호처장을 포함한 4명을 현행범 체포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지난번 1차 집회를 방해한 사람들 인적 상황인데 전부 다 입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강공책으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심 오늘 10시에 경호처장이 출석하지 않기를 아마 저는 오 공수처장은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오면 안 돼. 왜? 오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시에 갑자기 나타나 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서 경호차장을 포함한 그 경호처 지휘부도 오라고 하면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포영장까지 들고 가는 건 이때 안 돼.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사전영장을 치려고 그랬어요. 사전영장을 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전영장을 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범의 위험성이에요. 재범의 위험성. 경호처장이 말입니다. 딱 가가지고 나는 앞으로도 경호처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호처장으로 돌아가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면 또 맞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사전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기 너무나도 좋은 어떤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사직서를 낸 우리 경호처장이 다시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없잖아요. 경호처장으로서. 재범이 그러니까 안 되네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휘부 4명을 신속 검거하면서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같이 해서 같이 들고 가가지고 걔네들을 압박하는 이 작전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